모르고 사시는 게 편합니다. 법리적이라는 말이 뭐죠? 법리적 해석.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식이법이 꼭 결과 책임만을 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변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민식이법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 오늘도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그 봄을 따라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식이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는 길에 벚꽃이 다 졌어요. 네, 푸른 잎이 나왔죠. 네. 코로나가 봄도 그냥 뺏어가 버린 듯한 네.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도 같이 가면 좋은데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도 봄과 함께. 네. 네, 제가 변호사님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을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법은 모르고 사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법이라고 하면 막상 본인이 법률 문제에 딱 부딪히기 전까지는 네. 법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쵸? 실상. 그런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좀 착하고 선량하고 이런 네. 분들 보면. 그런데 저는요 또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전혀 법이 아닌데 그런 법이 있다고 저한테 질문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제가요 임대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2번 이상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있다던데 맞나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분은 저 6개월만 남편하고 별거하면은 자동 이혼이 된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법전에.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예. 우리가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때 네. 뭐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야 되냐 네. 그런 거 없고요. 없고. 그냥 해지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따로 살아도 자동 이혼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아주 최소한의 것만 네. 그렇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네. 주신 대로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네, 가장 네, 좋은 네, 거군요. 네, 제가 또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법리적이라는 말이 뭐죠? 법리적 해석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글자 그대로 법을 네. 이론적으로 해석하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데 법리적 해석 막 이렇게 무슨 뜻이지? 법 이론에 따라서 해석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이 굉장히 자세한 것 같지만 추상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식이법만 해도 어린이의 안전 의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면 알 것 같고 의무하면 알 것 같지만 안전 의무가 뭘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막상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법에 요구하는 어린이 안전 의무라고 하는 거를 법이 왜 만들었을까? 그게 요구하는 게 어떤 바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법리적이다라고 법리적 해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또 이 시간에 또 배우고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기사를 읽다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법리적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인데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 그래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법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은 이 민식이법이 다른 법하고 달리 법의 법의 이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네. 의견들을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네.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형이 과중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식이법이 꼭 결과 책임만을 묻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형량이 센 거는 맞아요. 다른 것보다 과중돼 있으니까요. 네. 특성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이 법에도 보면 네. 그 자동차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조 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에 위반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 의무를 했든 안 했든 따지지 않고 사고 나면 무조건 책임져라 이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 결과 책임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세상 것을 다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민식이법에도 분명하게 어린이의 안전 의무라고 하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책임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꼭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의무. 그렇죠. 네. 의무. 근데 다만 한 가지 저도 이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고 물론 이제 끔찍한 내용입니다만 자동차를 갖고 고의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네. 이거는 민식이법 적용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고의로. 고의. 왜냐면 고의로 하면은 고의로 그 사람을 예컨대 뭐 죽이겠다. 네. 그러면 이건 살인죄예요. 형법상 살인죄 처벌을 받는 거지 민식이법 적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우리 운전자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게 안전 의무를 예를 들어 뭐 네. 중과실로 중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 뭐 요런 것만이라도 좀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아시죠? 그러면은 이게 과실인데 그중에서 네네. 중한 과실만 처벌을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그렇군요. 합니다. 네, 혹시 법이 개정된다면 제 의사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또 구체적인 앞에 건데 네.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혹시 이제 그 사례 가운데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법은 이게 맞아라고 했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운전자가 중앙선이 있고 유턴이 안 되는 데서 앞에 차가 멀리서 오는 것 같으니까 유턴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교차로 앞에서 한 앞에서. 겁니다. 그런데 교차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네. 이 차가 유턴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운전이 약간 좀 서툰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를 좀 줄인다거나 했으면 좋은데 놀래갖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거예요. 근데 우측으로 꺾었는데 또 그 우측에 다른 택시가 오고 있어서 이게 부딪히면서 택시 본네트 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사고가 컸어요. 컸네요.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 불법 유턴을 했던 분은 잠깐 서 있었는데 그 차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놀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빨리 지나가라고 서 있었는데 안 움직이니까 한 15초쯤 있다가 그냥 왔어요. 자기 갈 데를 간 거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네. 이 비접촉 사고를 내고 비접촉.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갔으니 당신은 뺑소니다. 그래갖고 뺑소니 사고로 고발이 됐고 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게 원래는 그 약식 명령이라 그래서 검찰에서 500만 원 벌금을 내게 하고 뺑소니 사고로 도주 네. 차량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당연히 취소가 되죠. 네, 네. 뺑소니 운전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고 난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불법 유턴한 건 맞다. 그런데 자기는 사고 난 걸 못 봤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했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네네.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불법 유턴한 그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법 유턴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그래서 유발 시켰으니까 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한 표. 한 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불법 유턴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고를 몰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 발생이 안 됐으면 예컨대 사고가 안 났다라고 치면은 이 사람은 과태료에 묻는 거에 그치거든요.
도로교통법 네. 위반으로 과태료 내는 걸 그치는데 사고 낸 거를 모르고 그냥 네. 갔기 때문에 뺑소니로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나중에 이 블랙박스 이거를 아. 국과수에다가 넘겨서 내 차에서 저 차가 사고 난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모르는 걸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래서 이분은 오. 그 뺑소니 도주 차량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단순히 불법 유턴에 관한 제재만 받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벌금 50만 원에 그것도 선고유예로 해서 그분은 네. 그 취소됐던 면허도 다시 찾아오고 벌금 50만 원 내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비대면 사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걸 알고 도망갔으면 이건 뺑소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결과 책임을 물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알았냐 몰랐냐를 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무죄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맞네요. 법이 결과만 가지고 네, 맞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안전 의무를 다했느냐 못했느냐를 입증하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 사건을 처리한 거는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통 여러 가지 시설도 더 많이 그렇죠, 보완이 돼 CCTV. 있고 특히 이제 그 스쿨존 내에는 CCTV를 지금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지간한 차는 또 이 블랙박스도 다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마 우리 민식이법도 우리 운전자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악결과만은 나오지 않을 거다 기대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통해서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그 위압감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들의 사례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절충안들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뭐 절충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 안정성. 어떤 이제 새로운 법이 생기고 그게 시행되다 보면은 그 법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어떤 법적 안정성을 갖고 그 법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합리적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법이 그래도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어. 민식이법이 이래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교통문화도 좀 바꿔보고 이러자. 거기까지 되기 위해선 또 우리 법원에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례도 좀 쌓아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법인 것 같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사례가 쌓이면 또 우리도 그것에 적응해서 살게 되고 또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어린이도 보호하고 운전자들도 억울하면 안 당하고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귀한 시간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마찬가지로 민식이법 또 다뤄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민식이법 처음 시작하고요. 첫 사고가 뭐였는지 아세요? 첫 사고가 그 스쿨존에서 어린아이가 다쳤어요. 네,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식이법 적용하는 나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맞나요? 이제 민식이법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